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비자 핫 이슈 조유미 대표님과 함께 맥도날드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맥도날드 순환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네네. 국감에서 네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출혈성 대장균으로 의심이 되는 네. 그러니까 햄버거가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먹고 이제 질병에 걸린 건데요. 요독성 요도증후군이라고. 용혈성 요독증후군. 용혈. 아, 그러니까 어렵네요. 콩팥이 신장 네. 있잖아요. 신장 콩팥. 네. 콩팥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아,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네, 있죠? 그 병이 걸려서 지금 이제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금 네. 이제 그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지적이 이번에 국감에서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우선 그 검찰이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그 지적이 같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난 10월 18일 날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네. 이제 제기를 한 건데요. 네네. 맥도날드 햄버거 논란 당시에 검찰은 사실 수사를 해서 맥도날드 측의 혐의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그냥 무혐의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랬죠. 그랬는데 이때 맥도날드 측이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 네. 하는 새로운 증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만약에 허위 진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 재수사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재수사하게 되는 이제 국면이 되게 된 건데요. 그렇죠. 근데 윤 총장이 2018년 당시에 네네. 서울지검 검사장으로 맥도날드 사건을 수사 지휘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그 수사를 하면서 당시에 맥도날드 범죄 입증을 해서 자기 굉장히 애를 썼다. 네. 애를 썼는데 사실은 이제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이런 조사들 과정에서 이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하청업체가 이제 위생관리를 제대로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맥도날드 자체의 책임을 묻는 그런 네. 것들을 증거를 찾아내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제 무혐의 처리가 된 거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허위 진술이 있었다. 그리고 그걸 맥도날드 측이 교사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다면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된다. 안 할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표창원 의원이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은 피해자 가족들이 실제로 내부의 이메일을 그러니까요. 가지고 증거를 확보를 했고 네. 녹취록도 그 공개를 했는데 그 녹취록에 보니까 오염된 패티 15개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물어보고 네. 그러니까는 전부 회수 폐기한 걸로 해라라고 상무가 멘트를 한 게 이제 녹취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점장이 회사 변호사랑 함께 가서 사전 연락하고 현장에서 허위 진술했다 이런 것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다면 이제 윤 총장이 허위 네네. 진술 여부를 확인하고 네네. 만약에 허위 진술이 있다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최근에 그 정치하는 엄마들이 나섰는데요. 네네. 장하나 전 국회의원이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 네네. 엄정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곰팡이 네. 햄버거, 벌레 치즈 스틱 등 내부자의 제보라고 주장하는 그 덜 익은 패티하고 곰팡이가 핀 버거를 공개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액티브하게 여러 활동들을 그렇죠. 많이 하는데 네. 뭐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장하나 의원이 이제 정계에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그런지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언더쿡이라고 네.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언더쿡은 요리가 충분히 안 됐다. 조리가 충분히 안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덜 익은 패트로 햄버거를 만들었다. 그렇죠. 라고 하는 주장인 네. 건데 맥도날드 측에는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직원이 기계를 작동하면서 오류에 의해서 언더쿡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신들의 시스템에 일정한 오류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사실 한 거예요. 네. 그런데 표창원 의원이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제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제 밝혀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장균에 오염된 패티가 사실 대장균은 일정한 온도 100도씨 이상에서 충분한 시간에 가라면은 네. 제거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덜 익은 패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장에서 공급되고 판매되는 패티가 덜 익은 상태로 제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만 있으면 네. 이제 오염된 패티가 소비자한테 전달될 가능성을 인정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르면은
사실은 이제 소송 문제도 명확하게 그 어떤 책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재밌는 지적이 또 하나 있었는데, 맥도날드 자체의 매뉴얼에 우리나라에서는 70도시에서 가열하는 것으로 이제 매뉴얼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직원들이 훈련이 덜 돼서 뭐 기계 작동에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예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71도에서 5분간 조리하는 걸로 매뉴얼이 되어 있는데, 미국의 농무부에서는 100도씨 이상에서 반드시 조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완전히 푹 익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기본적으로 덜 익은 패티가 제공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온 거 아니냐. 이제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그러면은 지금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이제 질병에 걸린 이 아이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진일보한 결론을 새롭게 낼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네네. 맥도날드를 비롯한 이 패스트푸드하고 패밀리 레스토랑 위생 관련 규정 미준수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네네.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님, 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5년간 패스트푸드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의 적발 현황이 2014년도 대비로 각각 55%, 40%로 지금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건은 맥도날드에서 나타났지만, 만약에 언더쿡 같은 현상이 일반화돼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패스트푸드라든가 패밀리 레스토랑의 위생 문제들이 우리는 이제 소비자들은 좀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식약처에서 열심히 조사도 하고 막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아주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 수제 햄버거 업체가 그 식약처로부터 위생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고 표창을 받은 업체인데, 거기에서도 허술한 위생 관리 그 문제가 밝혀져가지고 이제 이 실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고요. 이번에 그 장정숙 의원이 그 발표를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식약처 자료를 받아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KFC, 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서브웨이, 뭐 쉑쉑버거, 이삭토스트, 퀴즈노스, 타코벨 이런 업체까지 해서 총 10개 업체에서 이제 나온 위생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요. 패밀리 레스토랑도 아주 대표적인 패밀리 레스토랑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은 위생 문제가 적발된 게 1등이 롯데리아. 187건이고요. 맘스터치가 179건, 맥도날드가 103건. 그 다음에 이삭토스트가 61건, 서브웨이가 33건 정도로 나타났고,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애슐리가 있잖아요. 많이 가는데요. 많이 가죠. 거기 27건. 서가앤쿡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22건. 그 다음에 TGIF 16건, 빕스 12건,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났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맥도날드 사건이 계기가 됐지만,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또는 그 패스트푸드점의 위생 문제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그 덜 익은 패티가 소비자한테 공급되는지, 오염된 패티가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언더쿡 문제를 정확하게 좀 밝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사건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이 우리 수사당국이나 법원이 이 인과관계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검찰개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는 사법부가 통틀어서 검찰부터 시작해서 저희 법원까지 이게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용하거나 식품을 먹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에게 그 증거들을 확보해서 인과관계 증명을 하도록 하는 문제, 계속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포함해서 너무나 협소하게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식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서 밝혀질 수가 있는데, 덜 익은 걸 먹었고 그 전까지 멀쩡하던 아이가 그 햄버거 먹고 이런 질병에 걸렸고, 그 질병이 덜 익은 패티에 출혈성 대장균 오염으로부터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과학적 사실이 있다면 폭넓게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해야 되는데 너무 협소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개혁, 그러니까 사용자 중심, 소비자 중심의 판결, 이런 개혁도
검찰이나 법원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법부 개혁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맥도날드 햄버거에 대해서 앞으로 경과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주의 깊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비자의 핫 이슈 이렇게 같이 진행하니까 좋습니다. 좋네요. 한 번 더 저희가 기회를 맞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